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죠. 자, 보수 쪽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을까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중도의 마음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두 분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호 시장님과 저하고는 이 정책적인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나 공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후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주자들이요 앞다퉈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구애 경쟁, 중도심을 잡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최종 2인 결선까지도 갈 수 있는 후보가 아니냐는 말들도 많았었죠. 네. 그만큼 유력한 후보이기도 했고요. 중도층의 소구력도 있는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후보들이 중도층에서 어떻게 보면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본인이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이 후보들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단지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정책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런 후보들과 접촉면을 넓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구애는 일방적인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 탄핵이라든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과 목소리를 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종래 차지하고 있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경선에 함께 했더라면 4강 안에는 당연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고 나아가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쉽게 불출마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또 표심도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그 주자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도 역시 오세훈 시장이 특정 주자를 지지하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만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오전에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났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차례로 다 만나지 않습니까?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 정치인들을 두루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은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제 홍준표 시장에게 그 정책이 담긴 USB를 줬다고 하지만은 지금 오늘 오전에 김문수 전 장관에게도 본인의 정책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남은 주자들에게도 공통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바, 그러니까 다시 성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의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성장할 방안은 무엇이고 네. 중산층은 어떻게 두텁게 할 것이고 또 격차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말했던 후보에게 표심이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8명으로 추렸습니다. 이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1차 경선의 문턱을 넘을 4명이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요, 연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이기 정권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연이어서 검사 이기 정권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네. 그 당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또 잘못된 정의감으로 저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나와서는 안 된다. 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한 목소리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1차 경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4강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그렇죠. 지금 3강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여론이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당내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또 역시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22일에서 23일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그 100%로 한 다음에 22일 밤에 4명으로 추리게 되거든요.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지금 그 어떤 스탠스라는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존에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미운 오리 새끼 보듯 하는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당내에 어떤 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품어주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떤 정치적인 포부라든지 어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된다면 검사 이기 정부가 된다라고 하면서 좀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형태의 그 스탠스가 당내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중도 확장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저는 플러스가 될까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네.